당신이 지금 죽고 싶을 만큼 불행한 진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옆에 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영혼이 난도질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도 스마트폰 화면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자책하고 단톡방의 차가운 일십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으셨나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은 피고름이 맺혀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지옥 같은 관계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거장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알베르 카미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던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타인이라는 독소를 단호하게 제거하는 인간관계의 절제라고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인맥이 곧 자산이며 누구에게나 사랑받아야 성공한 삶이라 믿도록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카미가 통찰한 인간의 본질은 서늘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당신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순간 당신의 고유한 자아는 서서히 질식해 죽어갑니다. 인생의 허무와 부조리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카미는 군중 속의 고독보다 무서운 것은 군중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비겁함이라고 일갈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도파민을 타인의 인정에 구걸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는 파멸의 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 연결될 때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과 깊게 조화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카미가 발견한 내면의 무적의 여름은 시끄러운 술자리나 가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오직 고요한 고독의 심연 속에서만 뜨겁게 타오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위대한 독립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감정 소모와 가스라이팅, 그리고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라는 이름의 신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불안장애와 우울감의 근원은 결국 나를 증명하려는 필요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문학적 감성으로 조언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 말고 차라리 타인을 당신의 우주 밖으로 밀어내십시오. 적당한 거리감과 단호한 불친절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인생의 본질을 찾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시작할 때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타인의 대본이 아닌 당신만의 서사로 다시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진짜 승리자는 가장 많은 사람을 거느린 자가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없이 홀로 있어도 온전하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카미가 전하는 이 서늘한 진리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각성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매지 마십시오. 당신의 무대에서 관객은 오직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독이라는 우아한 사치를 누리며 당신만의 무적의 여름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챕터 1. 카미가 평생 숨겨온 행복의 비밀.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곧 자산이며 누구에게나 사랑받아야 성공한 삶이라 믿도록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카미가 통찰한 인간의 본질은 서늘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당신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순간 당신의 고유한 자아는 서서히 질식해 죽어갑니다.
1913년 알제리의 지독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여의고 청각 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함께 밑바닥 삶을 견뎌냈던 카미는 그 결핍의 한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나로 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비친 가짜 모습에 집착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인생의 허무와 부조리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카미는 군중 속의 고독보다 무서운 것은 군중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비겁함이라고 일갈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도파민을 타인의 인정에 구걸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는 파멸의 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 연결될 때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과 깊게 조화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카미가 발견한 내면의 무적의 여름은 시끄러운 술자리나 가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오직 고요한 고독의 심연 속에서만 뜨겁게 타오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위대한 독립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감정 소모와 가스라이팅, 그리고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라는 이름의 신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불안장애와 우울감의 근원은 결국 나를 증명하려는 필요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문학적 감성으로 조언합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 말고 차라리 타인을 당신의 우주 밖으로 밀어내십시오. 적당한 거리감과 단호한 불친절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인생의 본질을 찾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시작할 때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타인의 대본이 아닌 당신만의 서사로 다시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진짜 승리자는 가장 많은 사람을 거느린 자가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없이 홀로 있어도 온전하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한 카미의 서늘한 진리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각성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매지 마십시오. 당신의 무대에서 관객은 오직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독이라는 우아한 사치를 누리며 당신만의 무적의 여름을 되찾으십시오. 그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챕터 2. 인간관계에서 지쳐가는 당신. 카미의 철학이 해답입니다. 단톡방의 숫자 1이 사라지는 것에 가슴 졸이고 SNS의 좋아요 숫자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는 당신에게 오늘 아주 잔혹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스문의 시간 연결된 초연결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인맥 속에 살고 있지만 왜 침대에 눕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연결의 역설이라는 늪에서 당신을 건져내 줄 유일한 구원자. 알베르 카미는 이미 수십 년 전 현대인의 이 처참한 몰락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너무 많은 자리를 내어주느라 정작 당신 자신이 머물 곳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카미 철학의 정수인 부조리는 단순히 세상이 이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타인에게 진심, 어린 이해와 완벽한 사랑을 갈구해도 정작 세상과 타인은 나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다는 그 잔인한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영혼을 깎아내고 거절하지 못하는 병에 걸려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카미는 일갈합니다. 당신의 내면을 비워가며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삶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연극일 뿐이라고요. 남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그 비굴함이 당신을 만성적인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이라는 정점에 올랐던 카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화려한 파리 사교계의 중심에 서 있었으면서도 그는 결코 군중 속에 자신을 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사르트르와 절교하면서까지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고독할 권리였습니다. 그는 어떤 정치적 집단이나 사교적인 모임도 자신의 철학적 자유를 침범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유명세와 권력의 정점에서도 홀로 지중해의 태양 아래에 서서 고독을 씹어 삼켰던 카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과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서늘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인간관계라는 감옥에서 탈옥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들, 당신의 에너지를 도둑질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서 지금 당장 도망치십시오. 카미는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치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타인이라는 모래 위에 세운 성벽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 피어나는 꽃이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소모되는 에너지를 멈추고 그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지금, 카미가 전하는 이 서늘한 조언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가장 강력한 도파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인맥 관리라는 허상에 속아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여름을 소유하게 됩니다. 타인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영혼의 거리두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번아웃과 우울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카미의 말처럼 당신의 인생 무대에서 관객은 오직 당신 한 명이면 충분하며 그 무대 위에서 당신은 가장 고독하게, 그러나 가장 눈부시게 빛나야 합니다. 챕터 3. 카미가 직접 증명한 고독의 힘. 진짜 나를 찾는 방법. 혼자 있는 게 죽기보다 무섭다면 당신은 이미 타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시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면 미칠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하나요?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지독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원치 않는 약속을 잡고 영혼 없는 대화에 에너지를 낭비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카미는 우리에게 소름 돋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그토록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텅 비어버린 내 안에 진짜 나와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도망치는 것이라고 말이죠. 관계 중독과 애정 결핍이라는 현대인의 고질병을 치료할 카미의 마지막 처방전.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을 향한 단호한 반항입니다. 카미가 말하는 반항은 폭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세상의 기대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우아한 거절입니다. 카미의 신화 속 시지프를 떠올려 보십시오. 영원히 바위를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타인의 동정이나 비난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긍정하며 그 고통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인간관계의 피로감은 당신이 삶의 주인이 아닌 관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목매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비극이 되지만 스스로 고독의 왕좌에 앉는 순간 당신의 삶은 위대한 서사시가 됩니다.
현대 심리학은 카미의 이 서늘한 통찰을 건강한 경계선 설정이라는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얕은 관계들을 과감히 쳐내고 내면의 자존감을 세우는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카미는 고독이야말로 나라는 원석을 깎아 보석으로 만드는 유일한 작업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인간관계 다이어트는 단순히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밀도를 높여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무적의 여름을 건설하는 과정입니다. 번아웃과 우울증,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카미의 철학은 가장 자극적이고도 확실한 각성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집어치우고 당신 자신과 뜨겁게 연애하십시오. 혼자서도 충분히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카미가 평생을 바쳐 증명한 이 고독의 힘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꼭두각시가 아닌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화려한 조명 아래 군중의 환호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조용히 미소 지을 때, 그때가 바로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카미의 반항적 철학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적당한 거리두기는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당신만의 고독이라는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그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하지만 가장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필살기입니다. 챕터 4.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카미 철학으로 본 인간관계의 비밀. 혹시 오늘도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원치 않는 술자리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나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가스라이팅에 속아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도둑맞고 있다면 이제 그 비굴한 연극을 멈춰야 합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소름 돋는 통찰을 던집니다. 행복의 핵심은 인맥의 너비가 아니라 타인이라는 소음에서 벗어난 고독의 깊이에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세상을 뒤흔든 천재들과 압도적인 부를 거머쥔 자들의 공통점은 놀랍도록 관계가 단출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인정 중독이 영혼을 갉아먹는 암세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카미가 경고한 지나친 관계의 실체는 명확합니다. 거절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관계, 만나고 오면 진이 빠져 침대에 쓰러지게 만드는 에너지, 뱀파이어들과의 인연, 그리고 나의 본 모습을 숨기고 가짜 페르소나를 연기해야 하는 모든 만남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관계들이 쌓일수록 당신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내면이 텅 비어버린 당신은 다시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파멸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번아웃과 우울증, 공황장애는 사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무대에 너무 많은 엑스트라를 들여보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과부하일 뿐입니다. 카미 스스로가 이 진실을 증명하는 산증인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후 파리 지식인 사회의 우상이었던 그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라는 압박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던 사르트르와 그 추종자들이 그를 배신자라 부르며 고립시켰을 때도 카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의 박수 소리보다 자신의 양심과 고독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한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을요.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도 과감한 인간관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인맥이 곧 능력이라는 구시대적인 마케팅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고수는 불필요한 인연에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떠들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성장과 본질적인 가치에만 집착합니다. 카미가 말한 행복은 모든 조건이 갖춰진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타인의 대본을 찢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오롯이 나 자신으로 숨 쉬고 있다는 그 서늘한 자유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입니다. 적당한 불친절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방어 기제이며 고독은 당신의 자아를 단단하게 재련하는 신성한 용광로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당신을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휴대폰 속, 당신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유독한 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만의 무적의 여름을 발견할 때 당신은 비로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카미의 철학이 전하는 이 차가운 위로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혼자서도 완벽하게 빛나는 사람만이 비로소 세상이라는 부조리를 비웃으며 우아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챕터 5. 지금 당장 삶이 바뀌는 카미의 실천 철학.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카미가 제안하는 삶은 이기적인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당신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영혼의 재건축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퍼주는 것을 미덕이라 착각하지만 내면이 텅 빈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사실 버림받지 않으려는 비겁한 구걸에 불과합니다. 가스라이팅과 감정 소모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에게 쏟는 에너지를 즉각 중단하고 그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던져버리고 고독의 심연으로 들어가십시오. 카미가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홀로 걸으며 무적의 여름을 발견했듯 당신 또한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거절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독이 아니라 가짜 인연을 걸러내는 최고의 필터입니다. 당신의 거절 한마디에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인생에 존재할 가치가 없던 쓰레기일 뿐입니다. 카미는 일갈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설명하지 말고 증명하지도 마라.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당신의 가치를 헐값에 매기지 마십시오. 남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든 여백의 공간에서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찬란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알베르 카미는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타인의 대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집단이 고립시켜도 그는 오직 자신의 진실만을 껴안고 당당하게 홀로 섰습니다. 번아웃과 인간관계, 회의감에 찌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카미의 이 서늘한 반항 정신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과 멀어질수록 당신의 행복은 선명해집니다. 지나친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그 여백이야말로 당신의 망가진 인생을 치유할 신성한 성역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난도질하는 짓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샌드백이 아닙니다. 고독이라는 우아한 사치를 누리며 당신만의 우주를 건설하십시오. 타인의 박수보다 내면의 평온을 선택할 때 당신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실존의 거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카미가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 그것은 홀로 있어도 온전하게 빛나는 사람만이 비로소
이 부조리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챕터 6. 카미가 경고한 현대인의 가장 위험한 착각. 당신도 빠져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 후에는 실패가 아니라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나로 살지 못했다는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카미가 젊은 시절 결핵이라는 죽음의 선고 앞에 홀로 던져졌을 때 그는 비로소 인생의 가장 화려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교계의 화려한 조명과 지적인 토론이 모두 사라진 요양원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그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오직 자신의 민낯과 대면했습니다. 모든 인위적인 관계가 차단된 그 고요한 심연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향한 가장 뜨거운 열망이 용솟음쳤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미가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고독의 역설입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의존은 필연적으로 서로를 갉아먹는 파멸로 이어집니다. 카미 철학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비로소 건강하고 품격 있는 연대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가 명장 패스트를 통해 보여준 인간의 위대한 연대는 결코 나약한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신의 고독을 견뎌내며 바로 세운 자아들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손을 맞잡을 때 피어나는 가장 고귀한 인간성의 꽃이었습니다. 카미가 거부한 것은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소모시키고 자존감을 도둑질하는 가짜 관계들입니다. 번아웃과 우울증,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위로가 아니라 카미식의 냉철한 관계 다이어트입니다. 인맥이라는 허상에 매몰되어 당신의 우주를 낭비하는 짓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비굴한 노력을 중단할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타인의 대본이 아닌 당신만의 서사로 다시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카미가 발견한 무적의 여름은 시끄러운 모임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내면에만 존재합니다. 이 서늘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인생의 진정한 주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심장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적당한 불친절과 과감한 고립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눈부시게 빛나게 할 유일한 성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카미의 철학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박수를 받으며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홀로 서서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까? 고독이라는 우아한 사치를 허락하십시오. 그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당신의 행복을 쟁취하는 유일한 필살기입니다. 챕터 7. 카미 철학으로 보는 진짜 외로움의 정체.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 사람들이 북적이는 파티의 주인공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미친 듯한 공허함에 목을 매는 이유. 당신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인맥이 화려하고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들이 정말 당신보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당신의 직감이 이미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카미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이 지독한 갈증의 정체를 소름 돋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카미는 외로움에도 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곁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허전함은 가짜 외로움에 불과합니다. 진짜 치명적인 것은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도 화려한 단톡방 안에서도 나를 잃어버린 채 느껴지는 영혼의 단절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스마트폰을 뒤적이며 느끼는 그 공포는 관계의 부족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명입니다. 카미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지독한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았고 글조차 읽지 못하는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어린 카미는 어머니와 단 한마디의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없었지만 훗날 고백했습니다. 그 지독한 침묵의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언어 너머의 위대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이죠. 타인과 소통하지 못해도 나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면 인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카미를 세상 그 어떤 비난과 고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자아로 만들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포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자신에게 충분한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비굴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거절해도 혹은 소중했던 관계가 비참하게 끝나도 내 세계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다면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카미는 이것을 내면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거절당할까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미움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당신의 모습은 카미가 보기에 가장 비참한 노예의 삶일 뿐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 타인이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현대인이 인맥이라는 가짜 성벽을 쌓으며 불안 장애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계의 사슬에 묶여 타인의 기분만 살피는 당신에게 카미의 철학은 차가운 얼음물 같은 각성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신과 연결된 사람은 타인의 평가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웃음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짜 행복해지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모든 관계로부터 잠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하여 당신만의 고요한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카미가 평생을 바쳐 증명한 이 고독의 기술은 당신의 망가진 멘탈을 회복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유일한 열쇠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당신의 심장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적당한 불친절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방패이며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재련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카미의 말처럼 당신이 혼자서도 완벽하게 빛날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하지만 가장 우아하게 당신의 행복을 쟁취하는 유일한 승리 공식입니다. 챕터 8. 인간관계 정리가 인생을 바꾼다. 카미 철학 실전 적용법. 지금 당신의 카톡 목록에 있는 90%의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당신의 행복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주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오늘도 습관적으로 의미 없는 연락에 답장하고 피곤에 찌든 몸을 이끌고 억지 웃음이 난무하는 모임에 나가 당신의 황금 같은 에너지를 헌납하고 있지는 않나요? 카미는 우리에게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도 명쾌한 칼날을 들이댑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토록 무겁고 불행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인연을 제때 분리수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관계의 중독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되찾아줄 카미의 실전, 처방전은 명확합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어떤 사회적 의무나 관습도 당신의 소중한 실존을 침범하게 두지 마십시오. 카미 철학의 심장부에는 진정성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박수 소리에 맞춰 춤추는 가짜 자아를 죽이고 오직 당신의 내면이 외치는 진실에만 반응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인간관계 리스트를 펼쳐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당신은 가면을 벗고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광대가 되어 영혼 없는 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카미는 경고합니다. 끊임없이 당신에게 가면을 강요하는 관계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서서히 스며드는 독약과 같다고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관계를 부여잡고 괴로워하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평판 때문에 오늘을 제물로 바칩니까? 카미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전부라고 외치며 우리를 번아웃과 불안의 늪에서 끌어올립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어 현재를 낭비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가장 비겁한 직무유기입니다. 카미가 지중해의 태양 아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고립을 선택했듯 당신에게도 관계의 다이어트가 절실합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허탈함만 남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오늘부터 당신의 우주 밖으로 영원히 추방하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저주에 걸려 그 신호를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카미는 결코 세상을 등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짜를 구별해내는 눈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수백 명의 얕은 인맥보다 당신의 거절을 존중하고 당신의 고독을 사랑해줄 단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빛입니다. 카미 본인이 파리 문단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소수의 동료와 깊은 우정을 나누며 자신의 영혼을 지켜냈듯 행복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그 밀도에서 결정됩니다. 관계의 사슬을 끊어낼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라는 이름의 신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인맥 관리라는 마케팅에 속아 당신의 유일무이한 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형벌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한 신으로 만드는 성욕입니다. 타인에게 덜 설명하고 덜 증명하고 덜 맞추십시오. 그 빈 공간에서 솟아오르는 정적이야말로 당신의 망가진 멘탈을 회복시킬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카미의 반항적 철학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당신만의 무적의 여름을 건설하십시오. 혼자 서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챕터 9. 카미의 행복론이 오늘날 더 빛나는 이유.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에 영혼을 저당 잡힌 당신.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노예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심장이 반응하고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고 계신가요? 카미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오늘날 초연결 사회의 비극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경고합니다. 당신이 외부의 인정과 박수 소리에 중독되는 순간 당신의 내면적 자유는 단 한 줌의 재가 되어 소멸할 것이라고 말이죠. 인정의 노예가 된 인간은 타인의 취향에 맞춰 자신의 영혼을 성형하고 가공하며 결국 원래의 나라는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만성적인 공허함과 번아웃의 실체입니다. 카미의 행복론이 2026년 오늘날 더 자극적이고 강력한 처방이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디지털 세계의 관계가 수만 개로 불어나도 화면을 끄는 순간 밀려오는 그 지독한 정막을 막을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의 댓글도 당신의 심연에 자리 잡은 근본적인 고독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카미는 일갈합니다. 그 고요함을 피하기 위해 다시 가짜 관계 속으로 도망치지 말고 차라리 그 정적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이죠. 고요함이 두려운 것은
당신이 아직 당신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마약에서 깨어나 고독의 향기를 맡기 시작할 때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내면의 풍요로움이 비로소 당신의 영토를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카미가 평생 잊지 못했던 행복의 정점은 노벨상 수상의 영광도 파리의 화려한 사교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제리의 가난한 바닷가에서 쏟아지는 지중해의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던 무명의 시절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으며 지독한 결핍 속에 살았지만 그는 그때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왜일까요? 그 시절의 카미에게는 타인에게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뜨거운 태양과 푸른 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근원적인 감각에만 미치도록 집중했습니다. 카미가 말하는 행복은 이처럼 순수한 현재의 감각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대본을 연기하며 스스로를 소모해왔습니다. 이제는 조회수와 평판이라는 허상에서 로그아웃하고 당신의 몸이 느끼는 감각과 당신의 영혼이 내뱉는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카미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반항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만의 무적의 여름을 건설하십시오. 적당한 거리두기와 고독의 실천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형벌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한 신으로 부활시키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타인에게 덜 설명하고 덜 증명하고 덜 맞추십시오. 그 빈 공간에서 솟아오르는 정적이야말로 당신의 망가진 멘탈을 회복시킬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카미의 철학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부터 당신만의 단독 공연을 시작하십시오. 관객은 오직 당신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독한 무대 위에서 당신이 오롯이 나 자신으로 존재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하지만 가장 완벽하게 당신의 행복을 쟁취하는 단 하나의 필살기입니다. 챕터 10. 카미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당장 죽는다면 당신의 장례식장에 몰려올 가짜 인연들의 눈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정작 당신은 단 한순간도 당신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영혼의 에너지를 헐값에 세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960년 1월 4일 차가운 겨울 도로 위에서 한 남자가 비극적인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은 미완성 원고와 쓰지 못한 기차 승차권 한 장. 그는 바로 20세기 실존주의의 태양, 알베르 카미였습니다. 기차 대신 친구의 차를 탔던 그 우연한 선택이 죽음이라는 부조리로 이어졌지만 카미는 결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해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단단한 성벽을 쌓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잔인한 세상에서 당신은 언제까지 남의 대본을 연기하는 엑스트라로 살다 사라질 작정입니까? 카미가 죽기 직전까지 집필하던 마지막 원고, 최초의 인간에는 노벨상 작가의 화려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독하게 가난했던 유년 시절, 귀가 들리지 않던 어머니, 그리고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서 있던 소년의 순수한 감각만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돌아가고자 했던 곳은 파리의 화려한 사교계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단 한 줌도 닿지 않던 그 고독하고 소박한 원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미가 당신의 심장에 꽂는 최후의 일침입니다. 행복은
인맥의 너비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오직 당신이 가장 진실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고독한 감각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당신에게 초연결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며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심장이 뛰고 SNS의 숫자, 노름에 자존감이 널뛰는 당신의 모습은 카미가 보기에 가장 처참한 노예의 형상일 뿐입니다. 이제 그 지옥 같은 관계의 굴레를 끊어내십시오. 당신을 갉아먹는 유독한 관계들, 당신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서 지금 당장 로그아웃 하십시오. 카미는 말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이 원하는 삶을 파괴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당신의 인생 무대에서 불필요한 관객들을 내쫓고 조명을 당신 자신에게만 비추십시오. 오늘 밤 단 10분만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정적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답장을 재촉하는 메시지, 내일의 업무 리스트,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두 차단하십시오. 그 낯설고도 서늘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내뱉는 진짜 비명을 들어보십시오. 그 고통과 공허함이야말로 당신이 비로소 나로 돌아오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카미가 지중해의 거친 파도 앞에서 발견했던 그 무적의 여름은 결코 타인의 손을 잡고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자신의 부조리를 긍정하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부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전리품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맥 관리법이라는 가짜 마케팅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승리자는 가장 많은 사람을 거느린 자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 없이도 홀로 서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자입니다. 적당한 불친절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고독은 당신의 망가진 멘탈을 회복시킬 유일한 성소입니다. 카미의 철학은 단순히 머리로 읽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서늘한 각성제입니다. 타인에게 덜 설명하고, 덜 증명하고, 덜 맞추십시오. 그 여백에서 솟아오르는 강력한 자아의 힘을 믿으십시오. 카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쩔쩔매고 있겠는가? 대답은 이미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과감한 독립,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리고 오직 나 자신으로 충만하게 숨 쉬는 삶. 이것이 카미가 자신의 목숨과 바쳐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고 당신만의 무대로 걸어 나가십시오. 당신이 혼자서도 완벽하게 빛날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행복을 쟁취하는 유일한 필살기입니다.